복직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직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투쟁 접겠다라고 해서 이미 아웃된 조합원들에 한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조는 해고자 복직 투쟁하면서 참으로 추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4번 투쟁을 했습니다. 최근 하나를 제외하고 한솔, 부몬, 심지어 이중 합의서까지 있어서 회사와는 복직하지 않고 합의서만 쓰겠다 약속을 하고 그걸 중앙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부몬 해고자 투쟁입니다. 그 당사자인 부몬 노무팀장이 지금 재능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지금 투쟁하겠다고 해야동에 있습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그 당시 위원장. 그 합의서 참 가관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노조가 이 해고자는 복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약을 해주고 합의서상에서만 1년 후에 복직한다라고 해서 갖고 와서 중앙에 사기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솔 역시 명예복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랑 내가 만나서 복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합의서만 받아오고 했다. 그래서 노조에 정리시켰습니다. 지금 재능교육 관련해서도 12명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12명도 아니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참 많은 해고자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투쟁들. GM대우, 동혁도, 기중, 세수씨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학습지원조 재능지부는 유예기간 없이 복직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모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지른 것도 있고 추후에 대외가 됐든 중앙위가 됐든 거듭 확인하면서 노동조합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교섭 국면에서 해고자 다수죠. 일부가 나갔으니까 회의에서 나갔습니다. 그 다수가 모여서 그 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논의도 있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이고 해고자에 상당한 임금 당연히 받아야 되고 위자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해고자들이 할 게 다 해라. 라고 제가 받아 적었고 거기 입각해서 하나도 빼거나 넣지 않고 그거 그대로 사측한테 제시했습니다. 기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때 나왔던 요구사항들은 다 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전히 복직하지 않겠다는 해고자가 있고 그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해고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어간이 아니라 투쟁 내내 거의 내내 그렇게 했고 유명자 합격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렇다는 식의 얘기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던지 간에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고요. 명확하게 난 복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언과 그에 맞춘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해고자들에게 합의서상에서만 해고를 받아서 다 전원 복직 회사 보조 공소자가 나왔죠. 당장 복직해라 이렇게 하면서 유예기간 필요 없고 그래 다음 주부터 나와라 이렇게 이미 공공연하게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작 합의서를 썼는데 복직을 안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합의서의 그 내용이 도대체 뭐가 되며 그리고 단지 이 재능지부 같은 경우는 해고자 투쟁이 아니라 단체 협약이 걸려 있습니다. 특보의 유일무이한 여러 차례 갱신까지야. 그 단역 그래서 정치적 상승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상승은 모르겠지만 실질에서 그거를 구현을 하려면 지금 우리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죠. 화물연대 덤프연대가 1, 2만 조업을 갖고도 단체 협약을 한 번도 못 맺었습니다. 우리 단체 협약에는 당장 연사부에 되면 전임자 2회 사무실도 받아야 되죠. 전적으로 500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휴가비, 장교섭 포상, 어린이날 선물, 유일교섭단체, 현행노동법에 저촉되는 부터 시작을 해서 태우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린 0.1 정도 되나만 하죠. 그 것들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해고자
10명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복지가 잡겠다는 사람들이, 학교도 조합원들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서, 그리고 지난 8년간의 농성투쟁에 단 한 번도 결합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조합 탈퇴는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조합이 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고자 관련해서, 그리고 5년 투쟁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지지했던,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한과 달랐던 양보한 타협안들에 대해서 거부한 노동조합을 지지하면서 공대회에 남아있고 같이 농성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던 그 연대단위들에게, 그리고 자본가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관련해서 내가 쓰겠다고 한 사람 없죠. 투쟁 초기에 우리 재정이 100도 없었습니다. 네, 100도 없이 했고, 뭐 여기저기 묶여있는 돈이나 그런 것들은 있었죠. 그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해고자들 생계비 제대로 줘본 적이 없습니다. 줘본 적이 없고, 해고자가 늘어나면 주던 거 다시 n분의 1, 또 n분의 1. 네, 이렇게 뭐 그러다가 또 재정사금 대고 좀 하면 좀 올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 이제 또 생계비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또 한참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지급부, 네, 전임이네 아니네, 기준이 뭐네. 네. 제가 알기로 투쟁하는 사업장에서 생계 나가는 조합원들은 생계 나간 돈의 일정 부분, 좀 외국에는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을 노조에 토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그 노조에서 생계비 지급하지 못하는 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도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차도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쨌든 이것저것 그냥 타협이 됐죠. 어쨌든 해보자고. 그리고 밖에서 100 이상 버는 거로 단주되면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최고액이 100입니다. 해보자. 그 노조의 그 방침상으로는 100이 제대로 나간 적이 거의 없고 수혜받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100이기 때문에 밖에서 생계활동을 하더라도 100이 안 되면 고려를 했고 100이 넘다 간주를 하면 지급을 안 했습니다. 100이 넘게 다른 해보자들 20, 40 받을 때 100 넘게 벌어도 단 한 번도 노조에서 단 10원이라도 내놓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2,000일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특히 전임자, 아까 얘기했던 뭐 본사로 간에 하는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다 결의해라.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돈 다 투합할 때까지 n분의 1로 나가서라도 해고자들이 싸워야 된다. 해고자 12명으로 떠드는데 집회 때 맨날 3명, 4명, 2명 앉아있고 비상처럼 안 되니까 전체 해고자들이 결의해서 싸우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까 얘기 나왔던 그것도 조합원 다수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고 한 명이 받았죠. 그 한 명에 대해서 전임비를 이제 70이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조합원이 있었고 돈 한 푼도 안 받는 해고자 중에, 그리고 투쟁의 결합 논란, 각자의 그 가족, 딸려있는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함도 조정하자라고 해서 대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 나온 것들이 노조에 돈 많은데 그거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 특히 수노조가 재능지불이랑 뭐 통합하기 전에도 그랬죠. 재능지불도 통합하기 전에
화학 투쟁 여파로 해서 수억 원이 가압류돼서 가정 탓한다고 이랬던 조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인구 50% 압류, 조합비 정단 이런 식으로 돼서 투쟁 인체도 발행하고 이쪽에 됐고, 그 남아있던 돈들, 합의가 된 남아있던 돈들을 두노조가 통합하면서 용도를 묶어놨었습니다. 그 용도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당시 재능지부장이자 위원장인 사람이 무시하고 갔었습니다. 풀어서 쓰고, 그 당연 추진위에서 학습지랑 재능이 동일하게 100만 원씩 받아가야 된다. 재능 출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 재능 출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거의 140에 육박해 받았습니다. 각종 수가 붙여서 이거 해소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줄여서 100을 맞춘다. 오히려 재능지부 가서 중앙위가 재능지부 운영위가 가지고 오히려 인상을 했으면 수당을 더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합 재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게 썼습니다. 써왔고 2007년 총사퇴하고 제가 직대로 인수인계 받을 때 재정 인수 거부했습니다. 위원장 사퇴하고 나서도 임의로 집행을 했고 여러 가지 돈에 있어서 당연히 노조에 반환해야 될 것들 반환하지 않은 간부들이 있었고 이중지급이 있었고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재정 인수 안 된 상태입니다. 등등해서 재정 관련해서 노조 내부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능교육지부에 있는 돈은 조합비 아닙니다. 다 투쟁하는 다른 연대 단위들에서 투쟁기금들이고 우리 조합비로는 해고자들 20만 원씩도 나눠주기 힘듭니다. 각 단위 교부금 플러스 일상경비 쓰면 20만 원은 고상하고 10만 원 나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시작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그동안 연대단들이 투쟁기금으로 모아주셨던 돈으로 가지고 싸웠고 재정사업도 많이 했죠. 최근 들어서 안 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쌓인 돈이 현재의 돈이고 그래서 그 돈이 왔던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투쟁 못하는, 투쟁을 접어야 되는 그런 사태는 막자. 최소한, 해고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이런 차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능교육지부는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되게 안타까워. 아무리 했어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국면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월달까지는. 그 선상에서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들어올 돈들 그리고 현재의 벌금액 그리고 우리가 지불했던 꽤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벌금도 확정된 게 많아서 지출했던 돈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벌금 받고 했던 동지들 저희가 단 한 푼도 보태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그런 돈들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남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투쟁이 어려워져 있는 단위들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단위들에게 투쟁기금으로 주면서 분명히 밝혀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투쟁 정리되고 나면 너네 남는 돈 필요경비 빼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 전해줘라.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재정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었습니다. 우리 돈 아닌 거 그 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